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정준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비트코인은 이번 3월 73,0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정체성부터 효용 가치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누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칭송하는 한편 다른 누구는 데이터 조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냐 여부를 떠나 비트코인은 점차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위원회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로 지난 2013년부터 번번이 ETF 승인이 거절됐지만 10년 만에 ETF 승인을 받음으로써 제도권 금융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얘기는 제도권 금융 진입에 성공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최근 제도권 금융 진입에 성공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럼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부로 조작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가령 누구는 돈을 100만 원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5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런 거래의 신뢰도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탄생한 기술입니다. 거래 데이터들은 수많은 컴퓨터의 사슬처럼 엮여서 각각의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나중에 각각의 컴퓨터, 즉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합의와 동의 없이는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거래 기록들이 거짓 없이 보존될 수 있는 내용이죠. 또 다른 블록체인의 특징은 탈중앙화입니다. 거래 기록을 중앙화된 하나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관의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진실성을 증명할 방도가 없어집니다. 블록체인은 반대로 물품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거래 원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거래 원장은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각각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은 원장은 합의가 된 거래 기록이기 때문에 진실성이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은 언제 등장하냐? 아까 각각의 컴퓨터에 거래 데이터들을 저장한다고 했죠. 거래 데이터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늘 가동돼야 됩니다. 각각의 컴퓨터가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코인은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의 블록체인 참가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제도권 밖의 자산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탈중앙화라는 탄생 배경도 중앙은행 시스템을 가진 일반 경제와는 성격이 상극이라 섞이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해커나 지하 조직들이 사용하는 음지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사용처가 넓어지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한 차례 가격 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은 가격이 2만 달러까지 오르면서 한 차례 가격 대상승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이 80% 이상 폭락하면서 비트코인은 그 시기부터 금융권 편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무용론도 팽팽히 맞서게 됐죠.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ETF 승인으로 제도권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월 미 증권거래소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비트코인 투자에 물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코인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했어야 됐지만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반 코인 거래소는 증권 감독 당국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먼 곳에 있어서 보안 등 이슈에 취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 가격 급락 사태의 배경에는 코인 해킹 등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이제 증권사 계좌로 비트코인 ETF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해킹 등 보안 이슈에서 안전해졌습니다. 인기 있는 투자 자산인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코인 매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ETF라는 제도권 금융 상품이라는 딱지를 붙여놨으니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그야말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승인 당시 4만 달러 내외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월 7만 3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현물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후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ETF 자금 유입 부분만큼 비트코인 매수를 해야 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최소 13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도 기대 요소가 많습니다. 오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현물 매수 수요와 함께 겹쳐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2인자로 꼽히는 이더리움도 올해 8월 ETF 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유입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이더리움 중심으로 매수세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2월 거래 속도와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현물 ETF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되실 거라 생각하나요? 제도권에 진입한 이상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받은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아이비토마토 정준이었습니다.